안녕하세요. DJ입니다. 기동전사 제타건담 같이 보기 제8화 달의 뒷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화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러닝타임 맞춰가지고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지난 화에도 다시 한번 제리드가 말하면서 벌써 두 번째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제리드가 이제 라이라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티탄즈를 손에 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제리드가 티탄즈를 손에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러니까 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뭐 승진 코스를 밟아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뭐 임명이 되는 건지 뭐 그 티탄즈를 손에 넣는 사령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로코처럼 배반을 하고서 티탄즈를 손에 넣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제리드가 티탄즈를 정말로 손에 넣을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죠. 그런 걸 보면 쿼트로하고 그러니까 샤하고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샤는 그 제13화 셔틀 발진에서요. 카이가 이 카라바 멤버들 그러니까 과거의 화이트 베이스 멤버들하고 같이 있다가 떠날 때 그때 이제 편지를 남기는데 거기서 쿼트로는 샤하다. 지구 연방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가명으로 활동하는 거 비겁하다 이런 내용을 남긴 게 있는데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올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제리드는 조직을 손에 넣을 능력이 없는데 그걸 바라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샤는 쿼트로는 조직을 손에 넣고 전체적인 어떤 지구권의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망설이죠. 제타건담에서. 자, 그 인트로 오프닝 장면 같은 경우는 지원군의 이제 사체가 날아가고 약간 몽환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이미 그 제5화 아버지와 아들과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왜 나오냐면요. 세계관 설명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작화 매수를 아끼는 거죠.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테즈카 오사무 감독 시절부터 테즈카 오사무 뭐 만화의 신이지 않습니까? 아톰 때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하면서부터 작화 매수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짜내면서 버텨왔죠. 그리고 또 사람도 갈아넣고 그것에 대해서 토미노 감독이 약간 그 자기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테즈카 오사무에게 비판적인 경향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가르발디 베타의 왼쪽 가슴 쪽에 살짝 그 열려 있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실제 144분의 1 구판 프라모델에서도 재현이 되어 있었죠. 지금 그 제리드 같은 경우는요. 라이라의 원수를 건담 마크 2에게 갚기 위해서 그래서 라이라 부대의 예비 기체 가르발디 베타를 좀 손을 봐가지고 출격을 하려고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에마와 쿼트로가 카미오를 걱정해서 안부를 물으려고 그러고 딱 보기에도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으로 죽였을 때 아무리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10대 소년의 정신세계, 뭐 심지어 10대 소년이 아니라고 그래도 어른이라고 그래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죠. 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에마는 여기서 드디어 이제 감시에서 벗어나서 에우고의 멤버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쿼트로는 쫓겨났어요. 쿼트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샤라는 사람이 남자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트로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 여자들이죠. 자기 여동생 세이라라든가 아니면은 라라라든가. 그리고 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형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뉴타입이기 때문에 카미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에마는 우려하고 있죠. 그리고 그 카미우가 전쟁이 거듭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죄책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정신이 붕괴됐다고 봐야죠. 카미우가 적을 무찌르면서 쾌감을 느끼진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을 위해서. 약간 전쟁을 또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에마는 아가마라는 배에서 아무로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이트 베이스랑 닮은 배니까요. 근데 실제로 아무로는 아가마에는 와보지 못하죠. 아가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서 지구에 내려간 다음에 일단 이 장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로와 가솔린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만났다는 얘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아무로가 옆에 지금 감시인도 나오죠. 이때 이미 아무로는 유폐된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전기차를 다들 타고 다니는데도 에마가 가솔린 차를 빌려서 클래식카를 타고 다녔다는 것도 약간 신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85년에 방영될 때만 해도 전기차가 에레카라고 여기 나올 때 실제 상용화가 될까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요. 그때 방영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고 있죠. 사실은요,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초기한 수탄 초기한들 중에 하나는요, 아무로가 에마랑 이제 지구에 내려온 에마랑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각성을 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뭐 그러다 또 죽는 그런 전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에마는 지구에 내려가지 않고요. 아무로는 우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쿼트로 이거 엿듣고 있어. 하여튼 이 아가마의 남자들은 에마의 대화를 끊임없이 엿듣습니다. 지금 이미 에마는 그 감시 관찰에서 벗어난 몸인데 쿼트로가 또 저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아무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아무로 이야기 시작 지점에는 쿼트로가 이미 못 듣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것도 뉴타입의 능력으로 들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카미유는 이미 에마에게 샤아랑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데요. 카미유는 크와트로가 샤아인 거에 관심이 많지만 에마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에마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개그컷이죠. 사귀지 않는 남자가 저런 식으로 쾅하면서 몸이 가까워지는 장면 연출은요. 아가마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접근을 했습니다. 제리드는 진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또 거기에 받쳐주는 능력도 별로 없다는 거. 이제 가르발디가 제리드가 탑승하는 세 번째 모빌 슈트가 됩니다. 벌써 8화인데 벌써 세 번째 모빌 슈트예요. 건담 마크 2, 하이제, 그다음 이제 가르발디 메타까지 총 7기째의 모빌 슈트를 탑승하게 되는 제리드죠. 근데 제리드의 가르발디 베타 탑승은 뭐 이번 한 회로 1회성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르발디 베타가 본편에서 거의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이제 제타는 50화짜리 대하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이 새 모빌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카미오가 건담 마크2로 출격을 해요. 근데 좀 약간 의문은 이 장면이에요. 아가마의 뒤 꼬리를 가르발디 베타 아까 제리드가 잡은 건데요. 그냥 아가마를 격침시키면 되는데 왜 격침을 안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함이 이 우주세계 건담 시리즈에서는 모빌슈 되게 취약한데 모빌슈가 접근해 올 경우에는 좀 궁금한 장면인데 모르겠습니다. 제리드는 건담 마크2하고 1대1로 붙어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가마를 격침을 시키면 건담 마크2에게도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복수를 하기도 쉽고요. 아니면 이제 그 폭발에 말려들어서 같이 격침이 될 테니까. 지금 쿼트로가 클레이 바주카 들고 출격하지 않습니까? 양산형으로. 양산형 릭디아스로. 예. 이 장면 눈여겨보시면 또 무기에 대해서 재밌는 또 연출이 뒤에 나옵니다. 작화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언제까지 샤아는, 그러니까 쿼트로는 자기 전용 기관인 양산형을 탑승하고 나갈 거냐? 이제 그 의문은 다음화에 풀리죠. 다음화에 이제 아가마가 그 백식을 수령을 하면서 이번 기동전사 제타건담 최종화까지 쿼트로가 샤아가 탑승하게 되는 백식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토미노 감독이요, 이번화 끝나고 이 9화 새로운 인연
예고할 때요, 백식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백식을 보여주면 다음화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또 그런 거 보면은, 예, 약간 예고편에 대해서 그 다음 편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보다는 덜 주고 신경을 덜 썼던 시대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미오는 개인적인 분을 풀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제리드는 이렇게 그 작은 목적에 집착하고 있어요. 라이라의 복수에. 지금 눈이, 예, 지금 저 겔구구 가르발디 베타 라이플이죠. 릭디아스가 출격해서 가르발디 베타를 벌써 이미 한 기를 격추하고 나서 저 라이플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화 오류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격할 때는 클레이 바주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 뭐 쿼트로는 실드가 없는 기체를 탔다. 그리고 실드는 샤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극장판 제타 건담에서는 하이잭의 실드를 백식이 들고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거기서 샤가 어쩌지? 샤 뭐 이런 식으로, 예,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TV판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작 컷이죠. 여기서 그 월면은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력 있는 지면에서의 전투는 제리드 같은 경우는 뭐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카미우는 이런 전투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카미우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건담 마크2에 손상을 또 입히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 그래도 가르발디작 베타가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건담 마크2도 많이 몰아붙이고 또 실드 애니메이션도 나오고요. 이제 근데 보통 이 로봇 애니메이션은 A파트, B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A파트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로봇 액션을 많이 보여주느냐? 여기서 딱 끊습니다. A파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캐치 나오고 중간 광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또 절묘한 시점에서 끊고 광고 나올 동안에 또 사람들이 광고에 집중하면서, 아, 그럼 카뮤 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는 거죠. B파트 넘어와도 곧바로 카뮤 장면으로 또 나오지 않고, 예, 또 토미노 감독이 다른 장면들로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약간 뜸을 들이면서, 예, 드디어 넘어왔어요. 라이플로, 예, 방패 삼아서 도망을 갑니다. 두 기체 다 호버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 전쟁 때 같은 경우는 도움이 호버링 기체로 나오기 이전에는 호버링을 하는 기체가 별로 없었는데, 예, 시대가 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라는 대사도 좀 재미있어요. 슈퍼맨이라는 대사가 나오고 에스퍼도 아니고, 가르발디 베타이죠. 실드 미사일도 기믹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또 연출이었습니다. 자잘한 그 로봇 애니메이션으로서의 매력이 저런 데서 나오는 거죠. 보통 이런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기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카뮤의 건담 마크2가 오른쪽 무릎이 손상되고 이제 치명타를 맞기 딱 일보 직전에, 다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카뮤는. 예. 쿼트로가 그 가르발디 베타 라이플로 도와줍니다. 아, 이 A파트에요.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액션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B파트에 향후 전개에 중요한 장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주세기와 비우주세기 통틀어서 세계관 최강자도 B파트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건담 시리즈마다 나오는 세계관 최강자. 자, 여기서 이제 메카닉들의 대사, 정비사들의 대사가 멀리서 들리는데 재밌는 건 다리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건담 마크2 3기 중에 2기가 부품으로 해체되고 1기만 쓰이는 설정을 뒷받침하는 대사죠. 유심히 보는 팬들을 위한 대사죠. 크와트로가 여기서 보면 또 냉정하게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샤의 매력이죠. 저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게. 다음에 네가 죽는 차례다 이런 식으로. 저건 또 이제 카트로가 현실적으로 말하고 냉정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격동하는 거죠. 더 잘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와트로가 또 에마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카미우가 정신이 붕괴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런 전쟁 끝까지 카미유가 맨정신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 그러니까 그 지금 자마이칸이 그라나다에 입항하면서 인사는 집어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그라나다는 원래 1년 전쟁 때 지온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의 민심 자체가 지온 잔당을 척결한다는 티탄잭이 좋을 수가 없죠. 에우고에게 기울면 기울었죠. 네. 사복 차림의 샤아입니다. 그리고 이 그라나다에 있는 자신의 집도 있어요. 이 집에서 뭐 많으신 분들은 저 예, 왼쪽 위에 그림 한번 잠깐 나왔던 게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여인인데 저게 진품일지. 그리고 잠깐 나온 세이라와 샤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리고 키그난이 등장하죠. 정보 계통에 있는 뭐 지온군 시절의 샤의 부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령이라고 옛날 계급으로 부르죠. 대위라는 계급이 대령보다 신분 세탁하기 좋으니까요. 키그난의 성우는 다치키 후미히코죠. 그 에반게리온 이까리 겐도 성우로 유명한 성우죠. 엑시즈가 급히 이동한다는 이야기. 자신의 뿌리하고 또 연관이 없진 않아 이 두 사람은. 하만칸 20세라는 대사 언급이 나옵니다. 앞으로 후반에 가면 하만의 카리스마 또 비중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샤와의 악연, 뭐 구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저 샤와 세이라의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샤의 과거는요 그냥 과거로 묻어놓는 편이 낫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솔로 스타워즈 한솔로의 과거를 굳이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뭐 한솔로 이런 걸로 영화를 만들었다가 그냥 망했잖아요. 캐스팅도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등장인물들의 과거는요 굳이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고 몇 줄짜리만 써놓고 설정상으로 남겨놓고 상상력의 그 여지로 남겨두는 게 팬들에게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랬다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상상력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제 그 캐릭터의 판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또 상품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요. 팬들 입장에서 딱히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엑시즈가 후반부에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 그러니까 3자 구도가 될 것이라는 암시죠. 제리드는 영창행이고요. 카크리코는 뒤에 이제 하이잭도 작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 파일럿들을 공략할 생각을 하는 거죠. 에마와 카미유. 뭐 그게 에마 카미유라고는 예감을 못했겠지만요. 여튼간에 에우고의 파일럿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뭐 제리드처럼 굳이 모비스를 끌고 나가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에마는 지구 출신자이기 때문에 달의 중력이 마음에 드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무중력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잠도 잘 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크의 산이죠. 정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건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서 뭐 주도 일당들, 그 다음에 그 008섬에서도 그런 또 암시가 나오죠. 정크야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인류가 우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넓히죠. 맥다니엘 앞에 피에로, 뭐 맥도날드 패러디죠. 이거는 그 비밀 회합이 티탄잭이 노출될까봐 저런 장소를 선택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 이제 하이잭입니다. 물론 저 모비스는 여기서 출격은 하지 않습니다만.
카크리코는 또 에마를 아니까요, 목소리를. 동료이기도 했고. 맥다니엘의 점원인 hen켄입니다. hen켄 요리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원리 첫 등장입니다. 예. 아, 세계관 최강자는 이분 아니에요. 잔소리꾼 꼰대긴 하지만. 원리는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까지 정말 끊임없이 나오죠. 그리고 뭐 카미우도 수정 펀치 날리고. 예.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주의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와트로는 자부로 공략을 반대를 하는데요. 그래피스를 치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이 크와트로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거죠. 원리는 여기서 원은요, 그러니까 자르브로를 우주에 내려가서 카라바와 협력을 해가지고 에우고가 거기서 공략을 해서 본거지를 제거를 한 다음에 완전히 괴멸시킨 다음에 모비슈트를 거기에 두고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포리에 릭데아스 두고 나오고 그거를 또 아무로가 탑승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바탕으로 새로운 기체를 카라바가 제조하는 게 디제가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담 마크하고 백식은 우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기체들까지는 두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카라바가 운영하기 또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 기체들까지는. 이 크와트로는 반대하지만 저 출제자들, 그러니까 스폰서죠. 스폰서의 의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엑시즈의 향후 등장, 그 다음에 에우고의 자부로 공략 예정 이런 것들을 B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A파트에 로봇 전투를 몰아넣고 B파트는 이제 로봇 전투 대신에 요 총격전 그리고 그 자부로 공략, 뭐 하만 언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계관 최장자. 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로는요, 아무로가 만들었던 바로 그건 아니고요. 아무로가 만들었던 걸 제품화를 해서 완구점에서 파는 걸 정크, 그러니까 저 쓰레기 더미에 있던 걸 카뮤가 손에 넣게 되죠. 카뮤가 저거 갖고 장난치다가 다음에 또 원리한테 수정 펀치 얻어맞죠. 다행히 에마 카뮤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크리코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동전사 건담에서 1년 전쟁 그 묘사를 했던 기동전사 건담은 뭐 연방군하고 지원군의 양자구도고 서로 이렇게 뭐 전향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양자가 이렇게 많이 뒤엉켜 있고 이러진 않았었는데 그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에우고하고 티탄즈는 뿌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구 연방에서 비롯된 조직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똑같고 뭐 서로 전향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갈등도 많이 골이 깊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모비슈트끼리만 붙어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사적인 영역에서 만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또 총격전도 벌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화인 제9화에서 이제 백식이 나온다는 말씀을 이미 한번 드렸는데요. 자부로 공략이 왜 초반부터 나왔느냐. 뭐 이런 거죠. 자부로라는 지명이 나와야지 퍼스트 건담을 시청했던 팬들이 이제 정말 자부로를 친단 말이야? 뭐 벌써부터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또 연출하는 토미노 감독 입장에서는 자부로가 나오고 나서 자부로를 빨리 뒷전으로 미루고 이제 그르피스로 넘어가기 위함이죠. 엑시즈랑. 다음 화에서는 자부로 공략을 위해서 에오고가 또 전함을 탈취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백식 나오고요. 저는 제9화 새로운 인연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